네, 전남 광양 곡성구례 출신 정인하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계세요? 네, 오늘 또 제가 교육부 장관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지난 8월 23일 날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역량 진단이 그 대학들로부터 대학 살생부다 하고 평가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봤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대학 정원을 15%까지 감축시키고 재정 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는 역량 강화 대학하고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전체 293개 평가 대학 중에서 86개나 됩니다. 29.4%에 달해요. 그래서 대학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고사시킬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역량 진단 근거는 장관님이 늘 주장하시는 고등교육법 제5조 1항 대학의 지도 감독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지도 감독권으로 고사시킬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본 역량 진단은 이제 대학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의 이제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량 강화 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또 학비 대출 됐습니다. 이것을 다 예. 해주면서 그건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일부를 좀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을 폐교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기에는 대학의 설립이 까다롭고 법에 엄격하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학의 폐교 또한 엄격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대학의 폐교를 추진해 왔어요. 100보를 양보해서 방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역량 진단 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기준인 자율 개선 대학의 비율이 수도권 대학은 87.9%나 되고 지방 대학은 67.6%입니다. 20.3%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문 대학의 자율 개선 대학 비율을 보면 일반 대학보다 10%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수도권 4년제 대학 살리기, 지방 4년제 대학 죽이기, 전문 대학 죽이기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평가 지표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2015년 구조개혁 평가의 지표가 문제가 있어서 2018년 지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완벽한 평가 지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 지표도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수도권에 치중이 되어 있고 정부 주도형 양적 압축에 치중이 되어 있고 법인과 학교로 연좌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관님, 2015년 잘못된 평가 지표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학들은요, 자생력의 유무를 떠나서 교육부로부터 장학금 중단, 정원 감축, 국가 재정 지원 중단 등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대학들 중 3개 대학은 그래서 폐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심각한 운영위기를 겪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운영위기로 인해서 이번 대학 역량 진단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잘못된 평가 지표를 작성했던 공직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징계를 당했습니까? 장관님?
2015년 구조개혁 평가와 이번에 기본 역량 진단은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는 그 문제를 2015년 잘못된 평가 지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이 고통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조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이나 지금 현재 하고는 자율 역량 진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하나 폐교되면요,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는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 부동산 침체 등 지역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개방적인 수도권보다 훨씬 폐쇄적인 지역에 훨씬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인위적으로 대학을 폐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대학을 왜 폐교시키려고 합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이제 답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장관님, 2015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금 장관님께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일정을 밝히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2주기, 3주기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곤란해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14년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천명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관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기본 역량 진단 방식에서는 이제 구조개혁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본 역량 진단 자체가 폐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입법권이 있는 국회 위에 있는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면 네. 법을 제정한 후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제가요, 제 지역구에 있는 광양보건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대는요, 국가고시 합격률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취업률도 최고 수준인 대학입니다. 대학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도 그랬었고, 교비 횡령이 적발된 후로도 그랬습니다. 교육부가 이 대학을 폐교하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갖가지 압박을 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국비 지원 중단하지 않고 학생 정원 중단하지 않았으면 승승장구 잘 운영될 대학입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본 의원이 늘 주장한 대로 교비 횡령에 저지른 대학 이사장을 대학 운영에서 손떼게 하고 대학 소유권을 박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교비 횡령을 할 때 교육부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교육부는 횡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교육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대학 이사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대학 소유자이고 교비 횡령을 방조한 교육부는 기세등등하게 대학을 없앨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교비 횡령하라고 부추겼습니까? 아니면 교비 횡령을 알고도 방조를 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한 죄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직원과 학생들이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법령에 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제 2015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15 구조계획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그 실상이 사실상 이제 학교 입학 정원에 비해서 학교 지망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학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생각에서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은 다시 좀 조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율개선 대학은 이제 수도권이 42%고 이제 지방이 58%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도권의 학생 수 36%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만은 전문대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28%, 지방이 72%. 그래서 이제 전체 일반대, 전문대 전체적으로 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생 수 비율과 이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 진단위원들이 275명이 선발되어서 진단에 임했습니다. 이 진단위원들은 수도권 대학 교수가 이제 31%, 그리고 지방 대학 교수가 무려 이제 69%에 달합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저기 존경하는 우리 정윤화 의원님 이따 보충 질의도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깊이는 몰라도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니까 그거를 여기서도 질의를 하지만 나중에도 심층적으로 서로 토론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따 보충 질의도 있으시니까요. 대학의 질을 높인다고 영양진단하는데 질이 높은 대학을 왜 없애려 하냐 이거예요. 대학들을 딱 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한 명 오래서 그렇지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잠겨 있어요.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어쩐지 그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아,